하루 종일 일해도 통장은 비어있고 손님은 줄고 재료비하고 월세는 계속 오르고 내가 장사를 못하는 건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고 소비 패턴이 바뀌었고 사람들은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러 갑니다. 근데 우린 아직 예전 방식으로 싸우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뒤바뀐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는 가게들의 공통점, 경험 중심의 브랜딩과 온오프라인 융합 전략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 시장은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바로 무너집니다. 장사는 결국 데이터 싸움입니다. 주변 인구수, 방문 동선, 주 고객들의 소비 패턴까지 봐야 됩니다. 예전처럼 감으로, 경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본기만으로도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엔 이런 기본기만 잘 지켜도 장사가 잘 됐죠. 입지 좋은 곳에 가게 열고 맛이 괜찮으면 손님들이 알아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팬데믹 이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현실을 숫자하고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2년 기준 자영업자 4명 중에 1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가져가셨습니다. 전체의 75.1%는 연 1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었다는 얘기죠. 50세 이상 나홀로 생계형 자영업자는 83.4%이고 그중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장사가 선택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자영업 폐업률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철거업체는 호황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한 상가동 전체가 공실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거리 단위로 상권이 죽어가는 곳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적자를 3에서 500만 원 이상 보는 가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확산돼서 그런데요. 단 2년 만에 외식 문화가 급격히 줄었고 언택트 소비, 즉 온라인 소비가 40%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술 소비도 감소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울상이죠. 술 소비가 줄어든 건 회식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혼밥이 유행하면서 나홀로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혼밥은 먹지만 혼술은 식당에서 잘 안 하게 되죠. 거기다 취업률이 낮아지니까 핵심 소비층인 2030 세대의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비용 구조도 악화되고 있죠. 재료비, 인건비, 세금, 보험이 계속 오르고 원가 부담은 커집니다. 제가 유튜브 콘텐츠의 댓글을 들여다봤는데 실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삼겹살 3인분에 찌개, 맥주 2병에 7만 원 나왔는데 집에서 먹으면 3만 원인데 누가 나와서 사 먹나요? 반면에 사장님들은 월세, 재료비, 인건비, 세금 다 뜯어가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죠. 시장 자체는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요즘 프랜차이즈 엄청 많아졌죠. 프랜차이즈가 많아졌다는 건 비슷한 가게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길만 건너도 나랑 비슷한 컨셉의 가게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경험 중심 브랜딩으로 가야 하고 온 오프라인이 섞여야 합니다. 이제 손님은 단순히 물건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어떤 감각을 느끼고 어떤 이야기를 경험할 것인가에 돈을 씁니다. 공간, 분위기, 직원들의 응대, 이 모든 것이 브랜드 경험입니다. 그리고 왜 온오프라인 융합이냐면 지금의 손님들은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후기를 보고 방문하고 다녀온 다음에 다시 자신이 리뷰를 남기고 그것이 바이럴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죠. 올리브영의 옴니 채널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온라인몰에서 고객들의 행동 데이터를 토대로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을 바꾸고 매장 안에 체험 공간을 넣고 오늘 드림이나 즉시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온라인 비중이 30-40% 정도 커지고 매장의 기능이 단순 판매가 아닌 체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무신사의 온오프라인 전략이 있죠. 매장 내에서 QR코드를 통해서 해당 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도록 할 수 있고요. 또 매장에서 체험한 제품들은 온라인에서 구입해서 배송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쇼핑하고 짐 들고 집에 안 들어가도 되죠. 이런 전략은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드는 걸 넘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대기업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가 경험 중심의 브랜딩 사례와 온오프라인 믹스 사례를
소상공인 분들 중에 성공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성수동의 양고기집 양복점입니다. 이 가게는 배달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매장에 오는 고객만 받습니다. 자, 그 대신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전부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가 보면 양고기로 복을 준다는 철학이 유머러스하게 녹아 있고요. 감성적인 조명과 레트로한 인테리어, 디테일한 소품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맛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약재 20여 가지가 들어가는 특제 양념 이런 것들로 맛도 챙겼죠. 결국 양복점에 오는 손님들은 단순히 맛있는 양고기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양복점이라는 브랜드를 경험하러 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부산 서면의 한식주점 전포 여관이에요. 옛 여관을 그대로 재현해서 좌석마다 방번호하고 공간 전체가 여관이라는 컨텐츠가 된 셈이죠. 메뉴도 전부 사진이 잘 받는 음식들이고요. 인스타그램 마렵죠. 딸기 막걸리, 꼬막 비빔밥 같은 시그니처 메뉴들로 자연스럽게 사진 찍고 온라인에서 소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단순히 손님이 아닌 참여자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자,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직접 와야 하는 이유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이 온라인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게 바로 요즘 자영업 시장에서 작지만 강한 브랜드들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저는 브랜딩과 마케팅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입니다. 이제는 그냥 맛이나 친절, 입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님이 내가 왜 이 가게를 가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하지 마라.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왜냐면요,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퇴사하고 장사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자영업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현실적인 마케팅 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